지금은 이제 네 번째로 국어사를 할 거고요. 담화는 내용이 없어서 딱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국어사를 할 때 사실 이게 중세국어만 위에 중세국어를 써놓겠는데 그 전에도 있죠. 고대국어 있고 중세국어 있고 근대국어가 있을 텐데 왜 이 새끼는 지금 고대국어를 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중세국어로 들어가느냐? 일단 고대국어 문제가 딱히 없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낼 수가 있을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기출 중에 차자 표기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를 이미 냈으면 거기서 더 나간다? 그러면 향차를 가지고 막 선화 공주 주은 이거 가지고 선화 공주님은 이라고 막 훈주 운종 말음 첨기 이딴 거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은 지문형으로 줘도 빡세거든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적당히 거기 수특에 있는 개념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있는 뭐 의문 형태 통사로 중세국어를 본 다음에 그래서 근대국어의 특징적인 점들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분리를 살짝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는 여기 수특의 91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이건 문제를 보면서 그때 같이 하기로 하고, 의문에 대해서 뭔가 특징적인 것들을 말하면 되겠죠. 하얀색이 여기서 뭐 정음 계열이 이것저것 있다. 그리고 어두장군이 있다. 이 정도를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없는 여러 가지들 있죠. 막 요런 거, 막 반치읍이라든가, 뭐 순경읍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린히읗, 예디음, 뭐 상히읗, 뭐 이런 것들 지금 없는데 예전에 왠지 있었다. 라는 정도로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음에서는 그거 아래아가 있었고 그 모음조가 굉장히 잘 지켜졌었다. 그리고 이때 단모음이 7개였죠. 7개인데 이때 중립인 거 하나 있고 그리고 양성 3개, 음성 3개가 있었죠. 지금 얘는 양성이죠. 그래서 네, 여기 그냥 적어보면은 중립인 친구가 있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오른쪽이랑 위에 있는 게 양성이죠. 그리고 얘네랑 딱 맞춰서 뭔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 라는 거 알면 되겠고, 이 모음 조화라는 건 얘네끼리 쓰였다 라는 거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음운 변동은 뭐가 있었다 라고 말을 하기보다 그냥 뭐가 없었다 로 말을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때는 일단 국외음화가 안 일어났고요. 그리고 주문 법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국외음화가 없고 주문 법칙이 없다. 그래서 뭐 니르다 이런 표기가 있죠. 그래서 이 새끼들이 없었습니다 라는 거 알면 되겠고, 표기법에서는 뭐 이런저런 게 있긴 한데 이걸 뭐 그냥 보면 알지 않을까요? 그래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뭐 옆으로 나란히 썼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도 나란히 쓰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의 경우에 초성자를 그대로 썼습니다. 근데 그거는 중성에서는 왠지 8개만 소리가 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어적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한자어를 적을 때 조금 특이하게 적었습니다. 근데 동국정원식 표기가 뭐냐? 일단 한자어를 적을 때 중국식 한자음을 적었다. 그리고 종성에 동그라미를 채워줬다. 이거 예디은 아니라 그냥 동그라미입니다. 종성에 원래 소리가 있으면 예디은으로 들어갔는데 소리가 없더라도 그냥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 넣었다 라는 정도가 있겠고요. 근데 이 정도를 알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형태론,
그래서 뭐 조사랑 어미 간단하게 다룰 건데 사실 간단하게 안 다룰 거예요. 왜냐? 그냥 수특에 있는 거 싹 다 수특 수원에 있는 것 중에 특이하다 싶은 거를 싹 다 넣었거든요. 일단 특이하지 않은 것부터 보면 대충 주격, 복격, 서술격 얘네들이 양상이 같거든요. 이 그리고 뭐 서술격이면 여기에 다 이런 게 붙었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이가 있고 이가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있죠. 그런데 이게 언제 쓰였냐? 이는 언제 쓰였겠어요? 이게 보통 이걸 한번 잘 보면 여기저기에서 쓸 일이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주격이랑 복격, 서술격에서 어떨 때 이를 썼냐? 얘는 자음기죠. 얘는 모음기고, 근데 얘는 이나 반모음 이를 제외한. 그리고 얘는 이 뒤에. 그러니까 이가 이미 있으면은 그냥 굳이 안 쓰겠다. 이런 걸 받아들여도 되고, 뭐 형태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 세 개가 됐고, 잠시만요. 주격. 관형격이 없네요. 네, 관형격을 여기다 쓴 일단 목적격을 먼저 볼게요. 목적격은 이때 모음 조화를 잘 지켜서 뭐 을 아니면 를도 있었겠죠. 잠시만요, 모기가 있어가지고 얘나 이런 형태가 있었다라는 거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관형격을 먼저 하면은 이때는 이게 평칭 유정치언인지 아니면은 무정치언이거나 높임인지에 따라서 달라졌었죠. 일단 시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나 의가 있죠. 네, 이 관형격 조사를 언제 썼냐? 일단 시옷을 언제 썼죠? 무정치언일 때. 그리고 의나 의는 무정치언일 때 썼죠. 그런데 이 시옷이 특이한 거는 무정일 때만 쓴 게 아니라 유정이더라도 높여야 할 대상에 대해서 쓸 때는 시옷을 쓰기도 했다라는 것까지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목적격 했고, 부사격. 부사격은 그래서 조금 여기서 순서를 맞춰서 적고 싶은데, 그러면 애가 있고 얘가 있고 얘가 있겠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지금 자음, 모음, 이일 때 이렇게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이하게 쓰인 것이 이 형태. 그러니까 의나 의가 쓰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얘가 형태는 지금 관형격 조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친구가 여기 온 것 같은데 이거 관형격 조사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입니다를 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했으니까 이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혹격 조사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야 이런 거 있고, 그리고 높임일 때 하 같은 게 있었죠. 그리고 뭐뭐 여 이거 감탄형일 때 여가 쓰이기도 한다라는 걸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조사. 이거는 당연히 지금도 쓰이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은이나 은이나 은 얘네들은 별로 차이가 없죠. 근데 여기서 조금 추가적으로 알아줄만 한 게 의문부조사 가나 오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여기서 아랑 오 아까 기억나죠? 아는 언제 썼죠? 판정 의문문일 때 계열. 그리고 오는 그러면 설명 의문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특이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옴이라는 게 있고 봇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자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일단 이 옴은 어떤 뜻이냐면 식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봇, 이 친구는 지금으로 치면 만입니다. 그리고 이 자, 나 이게 앞에 이가 붙기도 하는데 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강조 보조사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이 지금 수특에 특이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직접 물어보고 있는 문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까지 암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이 뭔가 시 들어가는 느낌들이 조금 더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여기 이런 것도 비슷하게 쓰였다라는 것까지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접속조사가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일단 국룰로 있는 게 와, 과 얘네죠. 그 다음에 뭐 랑, 이명, 이어, 여, 며, 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아마 뭔가를 주면서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친구들이 특이한 거는 현대국어에서는 지금 마지막 대상에는 얘네를 붙이지 않는데 와랑 과는 이때 마지막 거에도 붙여주더라 라는 걸 암기를 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어미를 보겠습니다. 어미는 전성어미랑 선어어미 중에 일부만 다룰 건데, 명사형 어미가 일단 이때 형태가 달랐죠. 옴이나 이었는데, 네, 그 다음에 기도 있죠. 근데 이때는 명사형 전성어미랑 명사 파생 접사의 형태가 달랐죠. 그래서 구별하기가 쉬운데 그걸 물어보고 있었다. 이거는 사실 현대국어처럼 막 서술성을 판단하는 이런저런 거 안 하고 그냥 생김새가 다르지 않냐를 가지고 풀면 되겠고, 관형사형도 현대국어랑 거의 다르지 않거든요. 얘도 근데 니은 그 다음에 리을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를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선어망어미 중에 오우 이 친구는 조금 알아주면은 나중에 좀 이런저런 걸 보면서 덜 귀찮아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두 군데에서 쓰이는데 하나는 1인칭일 때 쓰이는 거예요. 이거 주어가 1인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게 객체어, 그러니까 객체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봐서 알고 있죠? 객체라는 건 아까 높임 표현에서 객체라는 건 부사어나 목적어, 이게 부사어나 목적어입니다 로 쓸 때가 있는데, 1인칭은 이게 연결이나 동결 어미에 쓰일 때 이렇게 쓰였고요. 객체어로 쓰인 거는 얘가 관형사형 어미일 때 이렇게 쓰였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데 뭐 더 이런 게 이따가 쓰이거든요, 시간표에서. 근데 더 다음에 왠지 1인칭이 같이 올 때 더 오가 뭔가 다가 된다 이런 것도 언젠가 볼 수도 있긴 한데, 네, 그때 가서 보면 되겠고, 통설원에서는 시간 표현 과거, 현재, 미래 정도를 알면 되는데, 과거는 더, 현재는 이 나, 그리고 미래는 리 아니면은 리을이나 리을의 어린 이을이 들어간 버전이 쓰였고요. 얘네들은 앞에 나, 이런 게 올 수 있었습니다. 리도 마찬가지예요. 리도, 리, 그리고 미래의 관형사형 전성 어미도 이런 식으로 붙을 수 있었다 라는 거 알면 되겠고, 높임 표현을 보면은 아까 현대국어에서 높임 표현 보면은 바로 떠올라야 되는 게 뭐라 했죠? 주체, 객체, 상대 높임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아요. 주체, 객체, 상대 높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체 높임은 어떻게 하느냐? 네, 이게 어렵진 않죠. 이거 여기까지는 국룰 아닙니까? 뭐 으나 으가 있었겠고, 그 다음에 시, 샤 이거죠.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은 세 가지로 나타났었죠.
6가지로 나타났었죠. 그래서 3 곱하기 2 해서 6가지인데 삽, 잡, 그 다음에 잡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게 순경음으로 나타나기도 하더라. 근데 이건 무슨 차이였죠? 얘는 자음 계열 앞에서, 얘는 모음 계열 앞에서, 이 뒤에 오는 게 자음이냐 모음이냐의 차이로 이 비읍인지 순경음 비읍인지가 선택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 시옷, 지읒, 반치음 이것들은 어떻게 구별이 됐느냐, 이것도 저는 암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간 불미스러운 암기법이라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 이게 수특에 직접 수완에 지문형은 아니고 단독 문제로 그냥 대놓고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이 친구들은 언제 쓰였냐? 기역, 비읍, 시옷, 히읗이었고요. 얘는 지읒 쓰는 건 디귿, 티읕, 지읒, 치읓일 때 쓰였습니다. 그리고 반치음은 그 외에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불미스럽게 외워서 뭔가 조언을 더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 높임인데, 이거는 좀 특이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안 외웠을 것 같은데 나오니까 이건 한번 외워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습니다. 상대 높임은 지금은 6개가 있죠. 현대국어에서는 이 등급이 6개가 있는데 예전에는 3개가 이름이 붙어있고 반말체까지 해서 4개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각각의 이름을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었다. 청서문이랑 의문문에서 쓰이는 선어말 어미들이 있더라 라는 걸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초록색으로 제가 한번 표시하면은 그래서 옛 이응인 이가 있고 그리고 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황소문일 때 상대 높임을 하려고 쓰인다 라는 걸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좀 귀엽게 생긴 이 it이라는 친구랑 그 다음에 시옷이라는 친구가 쓰였습니다. 근데 지금 색을 볼까요? 얘랑 얘가 나와요. 그래서 몰랐으면은 이것들은 이런 것들이 상대 높임을 할 때 쓰일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암기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중세국어 이 정도를 알면 EBS에 있는 내용을 다 정리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근대국어를 볼게요. 근대국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일단 이 반치음 뭐 이런 것도 사라지고, 뭐 순경음 이런 것도 사라지고, 뭐 이딴 것도 사라지죠. 그래서 이것저것이 많이 없어진다 라는 거를 알면 좋은데, 보통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얘네죠. 얘네는 이제 불규칙 활용, 왠지 이거였던 친구들이 비읍 불규칙이 되고 이거였던 친구들이 시옷 불규칙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 현대국어랑 엮어서 내기에 좋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중요하냐, 지읒이랑 치읓이라는 친구들이 원래 치음이었거든요. 뭐 치음, 치조음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구개음으로 위치가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원래 구개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건데, 왜요? 구개음이 아니라 치음이니까 이가 아무리 구개음 쪽에서 난다고 하더라도 발음에 이득이 없거든요. 근데 얘가 구개음 쪽으로 변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얘네를 말할 때 이로 발음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게 수안의 205페이지의 지문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하고요. 3문단 쪽입니다. 보실까요? 그 다음에 아래아가 단계적으로 소실이 되는데 그게 수특 87페이지에 있는 6번 문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따 같이 볼 거고요. 원순모음화, 이거는 뭔가 같은 게
우, 오,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 라는 건데, 이거 보통 지문을 주거나 보기 정도는 줄 테니까 그때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표기에 관해서도 거듭적기, 원래는 이어적기였잖아요. 그런데 거듭적기는 뭐냐, 받침에 있는 걸 위쪽에 한 번 더 써주는 거예요. 다음 음절의 초성에. 아니면 끊어적기, 형태가 드러나도록 끊어서 적는 거죠. 이런 식의 변화가 있었다 라는 거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로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도 처음부터 보면, 네, 40페이지. 이게 선함 그 높임 표현에 대한 거죠. 그래서 주체 높임, 객체 높임이 있는데, 특수어휘나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에 의한 거, 주체 높임. 그래서 꽤 현대국어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거 현대국어에서 본 적 있지 않나? 아니면 현대어 풀이를 보고 나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2번 문항으로 가서, 네, 이거는 지금 명사형 어미랑 명사 파생 전미사에 대한 얘기죠. 명사형 어미 옴인데, 그때 명사 파생 전미사는 그냥 으나 쓰이고 미음 아니냐, 형태가 그냥 다르게 생기지 않았냐를 가지고 잘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있는 5번 문항 보시면, 여기서 다른 거는 뭐 어렵지 않은데 3번 좋다가 옛날에 깨끗하다의 의미를 지녔다 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4번 선지에서 얘를 건드리고 있죠. 얘가 지금 여기에도 있는데 관형격 조사가 아니라 이때는 부사격 조사다. 그래서 부사어로 쓸 때는 얘가 관형격 조사처럼 생겼어도 부사격 조사다 라는 거를 인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순행적 유음화랑 리을 탈락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순서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있는 지문에 뭐 모음 조화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제일 마지막 문단에, 그리고 옴, 봇, 밭, 나 이런 특이한 보조사가 있었다. 그런데 이거는 의미까지 웬만하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죠?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의미가 있고 강조를 하는 의미가 있구나 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27페이지에 4번에서 5번 지문형 문법을 보기 전에, 죄송합니다, 109페이지에 있는 05번 문항에서 상대 높임 선어만 어미 it을 사용하였다. it이라는 걸 쓰고 있구나 라는 걸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27페이지에 이게 어두장군이랑 히읗 종속체언에 대한 건데, 여기서 그냥 하나를 적어 볼게요. 여기에 적으면 히읗 종속체언, 이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냥 아마 거기 지문에 있는 거랑 같은 내용일 텐데, 히읗 종성체언이 휴지 않기나 아니면 관형격 조사 시옷에서는 탈락을 하고요. 이때는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기억 앞이나 디귿 앞에, 이때는 유기음화, 그러니까 격음화가 일어나죠. 축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음 앞에서, 이때는 연음이 됩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네, 그렇고, 그 다음에 239페이지에 4번이랑 5번 볼 때 아계열, 오계열이 쓰였다. 여기 의문부조사 있죠. 이 친구들 아계열이 판정, 오계열이 설명 의문문. 그런데 이거 어미에서도 막 이제 세로로 서 있고 좌우로 막 여 이런 거는 서 있으니까 뭔가 아계열인 것 같고, 요 얘는 오가 들어가 있죠. 대충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네 이것이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놓쳤네요. 이게 아계열 이 87페이지의 6번을 제가 말을 해놓고 네. 처음에 16세기 이후에 이게 첫 번째 비어드 음절 그러니까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 이게 아가 의가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음절에서는 왠지 아쪽으로 변하더라. 그리고 원순모음화 의가 우로 변했다. 아까 원순모음화를 여기에 적어놨었죠. 의가 우로 변했다.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게 물, 불, 풀이죠. 물, 불, 풀 같은 게 물, 불, 풀이 됐다 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얘네는 네 이게 이런 것들이랑 같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으면은 처음에 16세기쯤에 이렇게 됐다가 이제 뭔가 반치음이 없어지고 아가 바뀌면서 마음 이런 식으로 변할 수가 있다 라는 거를 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고 빠진 게 있나 볼게요. 네 205페이지에 205페이지에 있는 지금 보시면 되고요. 이게 국외음화도 역사적으로 단계를 거쳐가면서 생겼는데 어떤 단계를 거쳤냐? 이 3문단 보시면 됩니다. (1단계랑) (2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얘네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구개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읒지읒이 구개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그것 빼면 구개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뭐냐? 얘네는 형태소 경계에서만 일어나는 건지 내부에서도 일어나는 건지의 차이인데 1단계는 내부에서 도 그리고 2단계는 경계에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잔디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잔디는 왠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일어났을까? 그건 그때는 국외음화의 환경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옛날에는 잔디가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디였으니까 이 1을 만나는 게 아니지 않냐 라는 겁니다. 네, 그걸 알면 될 것 같고 네. 그 233페이지 실전 모의고사 사회 증명문법 38번 39번은 한번 읽어보시고 음수적 원리, 음절적 원리가 뭔지 한번 밑에 설명 보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58페이지 실전 모의고사 5회에 36번 여기 있는 것들 그냥 아는 말인지 보시면 되겠고 리을에 아까 이 조건이 나와 있죠. 나와 있으니까 뭐 야 너네 이거 봤잖아 하고 아무렇게나 내버려도 할 말이 없긴 하죠. 그 다음에 있는 37에서 38번 증명문법 불규칙 용언 중 일부가 원래 규칙이었다. 그러니까 닛, 있고, 이어라는 게 원래 반치음이 받침에 있는 걸로 보면은 기본형을 그걸로 보면은 규칙 활용으로 설명이 되더라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수고가 많으셨고요. 저는 네, 이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열심히 했고 제가 여기서 언급한 문제들 아니면 그 별표를 3개 친 문항들을 열심히 보시면 그래도 뭔가 몰라서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추석 연휴가 생각보다 긴데 그 시간에 놀아버리면 이제 큰일이 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내년 추석 연휴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네, 최대한 이번 연휴를 잘 활용하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학원도 안 가고 예를 들어 제종이 싹 다 쉬죠. 막 추석 특강 같은 거 하죠.
그런 식으로 학습이 살짝 단절될 수 있는데 그때 정신을 잘 차려야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수능이 거의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때 일주일 나가버리면 큰일이 나요. 열심히 하시고 네, 파이팅입니다.